안녕하세요. 부티비 영주입니다. 이번 윤지의 Q&A 시간에는 빌라 처분을 고민하고 계신 신혼부부 사연 가져왔는데요. 안녕하세요. 곧 결혼 예정인 예비 신랑입니다. 5년 전 송파 문정동에서 3억 원에 빌라를 매입했는데 재건축 이슈가 있을 것 같아서 계속 갖고 있었어요. 곧 결혼 예정이라 리모델링해서 실거주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역에서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전세 주고 아파트로 가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데요. 빌라를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아니면 팔고 지금 그 자금으로 다른 데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일단 빌라를 팔지 아니면 전세를 줄지 고민을 하고 계신데 여기가 좀 재건축 가능성은 없을까요? 항상 고민이신 것 같아요. 비아파트 물건들을 가지고 계시면 이게 명확히 그 재개발 네. 혹은 뭐 주변 재건축에 따라서 그 호재성 이슈들을 얻고 이제 아파트로 변모되는 경우에는 뭐 오래 장기간 보유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강남 3구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긴 하죠. 그래서 여전히 교육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뭐 교통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선호도는 높은데, 다만 이제 중요한 지점은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아파트 쪽에 관점을 가지시려면, 첫 번째, 명확히 개발 이슈가 있나? 그 지역이 이제 재개발에 의해서 뭐 입주권으로 바뀌는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감가상각과 기회비용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빌라가 안 오른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네. 올라요. 오르는데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보는 기회비용을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 이제 입지상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뭐 송파구 문정동 일대고 혹은 요 주변 지역도 이제 저층 빌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역도 가깝고 뭐 학교도 가깝고 주변에 뭐 신도시도 있고 그리고 뭐 법조타운 이런 곳들도 가깝고 그래서 뭐 사실은 기반시설, 뭐 교육, 그리고 뭐 출퇴근 뭐 이런 문제들은 전혀 없는 거죠. 다만 이제 가치 상승에 대한 관점들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의뢰주신 단지 같은 경우는 문정동에 위치하고 이제 지상 5층 정도 되는 한 동짜리 빌라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연식은 2008년에 지어져서 한 16년 정도 됐는데 우리가 이제 빌라 같은 유형도 뭐 이른바 이제 다세대죠. 그 유형도 좀 규모가 있는 다세대가 있고 딱 단독으로 혼자 지어진 다세대가 따로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단독으로 지어진 경우가 이제 아파트로 보면 나홀로 아파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들의 특징은 가치가 빠르게 오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지가 예를 들어서 뭐 한 3억씩, 뭐 5억씩 이렇게 올랐다. 뭐 근 한 6년 사이에 아파트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2배 오르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해당 단지 같은 경우는 원래 한 3억 원 정도에 이제 매입을 하신 거잖아요. 5, 6년 정도 전에 매입을 했으니까 지금 시점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한 2019년 혹은 2018년쯤에 매입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를 한번 반추해서 보는 거죠. 2018년, 19년, 2020년은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급등하던 시기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2018년에 설사 나홀로 아파트였다고 해도 동일 가치는 물론 아니긴 합니다만 뭐 한 5억 원짜리를 샀다. 그러면 뭐 웬만하면 나홀로도 7억 원, 8억 원이 돼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강남 3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3억 원에 그 시점에 똑같이 매입을 했고 뭐 평면은 한 27평 정도 되는 물건인데 현재 기준 주변 시세들을 돌아보시면 평당 한 600만 원 정도고요. 개별 이제 평면에 대입을 해서 보게 되면 한 4억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뭐 그 사이에 이제 3억 원에 샀고 그리고 매각하려고 보니까 이제 4억 원이니까 변동률로 보면 한 33% 오른 거죠. 네. 근데 이렇게만 보면 이제 그래도 뭐 차익이 꽤 나왔네. 뭐 6년 동안 33% 올랐으니까. 근데 이걸 연별로 쪼개볼까요? 6, 5, 30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럼 연간 한 5%씩 오른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1년에 이제 물가 상승폭까지 고려를 하는 거죠. 그럼 뭐 보통 물가 상승폭이 낮을 때는 한 1에서 2%, 네. 높을 때는 한 3에서 4%니까 거기에 이제 빗대서 보면 물가 수준보다 조금 더 올라갔다. 이 계산이 나오잖아요. 네. 예,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사이에 아까 설명드린 아파트는 100%가 오른 거죠. 네. 그럼 이걸 또 이제 연 단위로 쪼개보는 거예요.
연 단위로 쪼개서 보면 뭐 한 연간 한 15%에서 한 20%가 오른 거죠. 네. 그렇죠? 물론 이제 단순하게 그렇게 개선되진 않는데, 그래서 5, 6억 원 하던 게 뭐 거의 10억 원에 근접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나홀로 아파트인지 혹은 단지 규모가 있는 단지냐에 따라서 편차가 커지는데, 네. 지금도 사실 나홀로 빌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익에 대한 걸 쥐고 있는 그 동안 놓친 기회비용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3억 원이다. 근데 아파트는 한 5억 원 정도면 편차가 한 2억 원 정도 났던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4억 원이 됐죠. 몸값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뭐 웬만하면 나홀로도 7, 8억 원 이상이 돼 있으니까, 그럼 편차가 원래 한 2억 원 나던 게 지금은 웬만하면 한 4억 원 가까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친 부분이 이제 뼈아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중요한 지점은, 그러면 이렇게 빌라, 다세대 유형들이 명확하게 향후에 재개발에 의해서 입주권으로 편입이 된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지 상에서의 뭐 구역 지정이 있거나, 혹은 뭐 그 진행 사항에서 뭐 조합 설립을 하고 있거나, 뭐 추진위가 있거나, 혹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뭐 모아타운 계획이 있거나, 그런 형태들의 뭐 신통 계획까지 포함해서 그런 계획들 안에 있다면 원래는 기다려야죠. 네. 다소 간에 이제 분담금 부담은 발생할 수 있으나, 최근에 이제 서울시 내에서도 용적률 상향하고 그래서 사업성을 좀 맞춰주는 게 있고,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들은 프리미엄이 좀 형성이 되니까 그 부분들을 향유할 여지가 커지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그 질문으로 주신 이 단지는 어떤 그 재개발 구역에도 편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언젠간 재건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실제 거주하면서 이게 연식이 지남에 따라서 관리가 잘 됐냐 안 됐냐에 따른 감가상각 요소, 혹은 주변에 위치한 괜찮은 아파트 혹은 단지형 연립이 오르는 속도를 못 따라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명확하게 개발지로서 구역 지정이 돼 있는 곳들, 혹은 지자체 차원에서 기본 계획에 편입되어 있는 곳들, 혹은 서울시 차원에서 신통 계획을 하겠다고 명확하게 돼 있는 곳들이 아니면 조심하셔라. 근데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뭐냐면요, 이 문정동 일대도 대부분 그 상업지를 좀 품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뭐 저층 위주로, 이제 대로변 쪽의 저층은 상가로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일종의 이제 상가주택인 경우들도 꽤 많아요. 다세대인데도 상가주택입니다. 그러면 1층에서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이 성업 중이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상가 소유주가 구분 소유로 돼 있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동의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재개발 구역에 설사 편입이 돼 있어도 상가를 영업하시는 분들이 나 장사 잘하고 있는데 무슨 재개발이냐 하면서 동의를 안 해주면 개발이 안 됩니다. 예, 설사 구역에 편입돼 있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재개발 쪽에서의 빌라 다세대 유형들을 투자를 하시려면 되도록이면 주거 중심으로 돼 있는 곳들이 오히려 동의율 받기는 좀 더 쉽다. 반면에 밑에 층, 1층 저층 중심으로 상가 시설들이 뭐 밤만 되면 불야성이다. 그러면 재개발이 사실은 20년 내로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동의를 못 받으니까. 그럼 후보지로 선정이 돼도 그게 좀 진행이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후보지로 선정도 사실 잘 안 됩니다만, 선정하고도 주변에 그 지분들을 갖고 있는 상가도 토지 지분이 있거든요. 그 네. 소유주분들에게 동의를 못 받으면 개발 자체가 무산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송파구에 위치한 뭐 신천동이나 혹은 이 문정동 일대가 그런 유형들의 상가주택들이 좀 밀집해 있다라는 부분들 고려하시면 전용 주거지역인지 상가와 겸해서 지어진 곳들인지에 따라서 투자에 대한 판단들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저도 그 상가 시설들이 좀 밀집한 곳들의 이제 재개발 사업지들에서의 어떤 앞으로의 재건축 혹은 재개발 가능성들을 보면 사실상 쉽지 않다라는 경우를 어디서 보냐면 야간에 가서 봐야 됩니다.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 거긴 개발지로서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 관심 물건으로 주신 곳도 구역에도 편입이 안 돼 있고 밑에 쪽에서는 이제 상가로 쓰는 경우들이 꽤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 이 경우는 기회비용을 그러니까 과거의 기회비용은 어쩔 수 없고 네. 지금 안 팔고 기다려서 그 가치 상승을 도모하는 기회비용이 꽤 세다라고 여전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물가 상승폭 수준에서의 상승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나 기회비용 면에서는 사실상 손해다 라고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네. 매각하시고 다른 기회를 찾으시는 게 더 낫다. 투자재로서는 가치가 떨어지고 실거주용에서는 나름의 유의미성은 있다 정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일단 기회가 되신다면 팔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 또 다른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도 또 많이 달아주시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